저 공군 장교 3년 반 정도 하다 나왔습니다. 군 생활도 하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조금. 저 승무원이요. 등산 진짜 자주 다녔고요. 달리기도 해서 그때 만들어놨던 체력으로 지금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. 드라마 음악 만드는 회사 먼저 일하다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래서 하게 된 것 같아요. 결혼을 한 가장이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죠.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이제 연구원으로 있다가 아는 형이 이제 회계사가 되면서 이제 저한테 알려줘서 감정평가사를 그런 식으로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. 아까 제가 그 부족한 거 있잖아요, 목차 잡기가. 이게 사실 그 기본적인 목차는 다 잡혀 있는데 제가 궁금한 건 그거였거든요. 무효 사유라고 보는 경우도 있다고 이제. 무효 사유로 봐야죠. 근데 그건 내용을 봐야 돼요. 협의를 했는데 썼어요. 그래서 맨날 키워드 중심으로 쓰라고 하시는데 근데 그 키워드가 뭔지 모르겠는 거. 기본서에는 키워드가 표시가 안 돼 있잖아요. 내가 찾아야 되잖아요. 여기서 과연 키워드가 무엇인가. KW 이게 뭘까? KW. 1차 합격 이후에 2차를 합격해야 된다라는 또 이제 부담도 상당히 클 것이기 때문에 준비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들 굉장히 열심히 잘해주고 있고요. 지금처럼 꾸준히 한다면 분명히 합격은 할 것 같아요. 이제 3기 스터디 때 어떻게 관리를 해서 이제 점수를 받았느냐. 성적은 좀 부끄부끄할 수 있잖아요. 그래서 제가 이름 대신에 이제 A, B, C, D로 바꿨습니다. 이제 A. 실무 등수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요때 이제 한번 좀 많이 떨어졌네요. 모르는 문제가 나와서 떨어졌나요? 이거 들켰네, 누군지. 근데 법규를 잘 봤네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좀 점수 떨어진 게 이제 커버가 돼서 이제 등수가 또 올라가겠죠. 자, 이제 이론을 보면 이제 문제를 푸는 어떤 방향에 대한 포커스가 채점하는 사람하고 좀 잘 맞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분석을 하셔야 돼요. 게시판에다가 나는 이렇게 썼고 예시 답안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 때문에 점수가 혹시 깎인 건가요? 라고 물어보면 그렇다 안 그렇다라고 하잖아요. 그러면 그 채점자의 채점 기준이 나오는 거예요.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써보고 저렇게 써보고 하면 내 나름대로의 어떤 기준이 생기겠죠. 그런 기준들을 좀 많이 갖고 있으면 좋아요. 이제 A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합격할 수 있는 합격권 안에는 들어가고요. 이론만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유지만 잘 하시면 확률이 좀 있죠. 사실 믿으면 안 돼요. 성적은 사실 작년에도 좋았어요. 그래서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. 당연히 붙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당연히 내가 아는 선에서 나오겠지라는 생각이 있었고 모르는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를 전혀 안 했고 너무 저를 믿은 거죠. 믿으면 안 됐었어. 그래서 올해는 믿지 않기로 했습니다. 자, 그럼 이제 B. 등수대가 100등에서 200등 정도 됐다라는 것은 모르는 문제가 한 문제씩 섞여 있었을 것 같아요. 그래요? 공개 죄형이잖아요. 제가 보상을 1차 전까지 아예 안 보고 이제 이때부터 바짝 조금 올리면서 하다 보니까 보상을 다 틀려가지고. 보상은 천천히 하면 안 돼요. 실무 이론 법규를 모두 내려놓고 3일간 8시간 정도 한번 집중해가지고 보상만 진짜 토 나올 때까지 쭉 해놓고 그 다음에 이틀이나 3일을 텀으로 계속 좀 유지를 시켜줘야 돼요. 그걸 한 2번 정도 반복해야 보상이 암기가 되거든요. 그나마 법규가 이제 조금 안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법규를 살짝 뭐 한 2, 3일 정도 내려놓고 실무 보상을 조금 더 집중해서 암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사기 한 1, 2주 지나고 한 3, 4주 정도부터는 40에서 뭐 한 60? 이 정도 안에는 계속 들어가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. 그래서 그렇게 좀 보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. 그냥 실수만 하지 말고 긴장만 안 하면 잘 될 수 있을 것 같다. 그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C.
100등대에서 400등대까지 이제 자유롭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. 근데 이제 이 정도 등수대를 봤을 때는 아직 유형별이나 보상이나 이제 그런 쪽에서 암기가 좀 덜 돼서 풀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거든요. 좀 어때요? 그래요? 다 풀지 못한 건 아닌데 네. 계속 분석을 많이 하면서 욕심을 냈을 때가 제일 낮았을 때고 잘 볼 때는 다 괜찮은 것 같고 뭔가 하나가 어그러지면 좀 다 어그러지는 것 같고 그러면 기분파 아니에요? 분석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는 국어적인 해석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어떤 그 사례를 분석할 때 고려해야 되는 그 포인트도 있잖아요. 그거 정리를 한번 조금 더 해주면 이 자료는 이게 쟁점이었던 자료인데 그게 떠오르면 아마 시간이 조금 더 줄지 않을까.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유가 생기는 거기 때문에 서술도 조금 더 부드러워지지 않을까. 이제 등수는 전체적으로 계속 상승세네요. 이 추세라면 4기 한 3, 4주차 정도 되면 70등 전후로 그 정도로 충분히 들어가겠는데요. 뭐가 바뀌었는지를 계속 확인하는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작년에 저는 스터디 등수가 거의 200등대였어요. 내가 부족한 게 뭔지를 찾아내는 그 과정 속에서 꾸준히 상향 곡선을 그렸거든요. 지금 막 제 점수나 그런 거에 동요되진 않고 남은 기간 동안 최대한 그거를 끌어올리다가 들어가는 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서 그런 마음가짐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. 자, 이제 누군지는 모르지만 이제 D 나왔습니다. 2로는 왔다 갔다 좀 롤러코스터가 좀 이렇게 폭이 있죠. 이럴 때는 좀 어땠어요? 답안지를 다 못 쓰진 않았죠. 다 쓰죠. 다 쓰죠. 다 썼는데 점수 폭의 등락이 있다는 건 단지 취향이 맞지 않아서냐, 물어보는 거에 대한 기본 서술이 좀 누락됐느냐, 이거를 자가 진단을 빨리 해야 되거든요. 주변에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이 야, 이론은 점수 신경 쓰지 마. 그래서 진짜 신경을 아예 안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면 기본도 못하는데 자기 자신은 잘하는데 스터디 점수가 이상하게 채점을 해서 점수가 안 나온다. 그럼 굉장히 위험해요. 어느 정도 이론의 내용하고 내 내용하고 아예 완전히 방향이 다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면 왜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었는가, 이 사람들은 이제 그 원인을 좀 생각을 고민을 해주면 좋아요. 이 등수대가 전형적으로 합격권 바로 아래인 거예요.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하나를 올라가서 실무만 조금 더 신경 쓰고 법규 점수가 올라간다라는 걸 전제로 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한 70등에서 한 90등 사이 정도는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요 시기부터 싱숭생숭 하거든요. 그래서 주변에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보면은 공부 루틴이 깨지는 사람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. 마지막까지 잘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그동안 이제 저희 동고동락하면서 정말 점점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. 남은 기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제 열심히 해서 우리가 부족했던 1점을 꼭 채워서 우리 합격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또 모이면 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럼 마지막으로 1점을 부탁해 한번 하고 끝낼까요? 1점을! 피디님도 그렇고 촬영해주신 분들도 그렇고 응원해주시고 긍정적인 말씀 많이 해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, 조승아 평가사님이 어드바이스를 잘 주신 덕분에 동차를 준비를 조금 잘 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. PD님, 평가사님 같은 지금 찍고 계시는 멤버분들 다 너무 잘 만난 것 같아서 하길 잘했다는 생각 계속해요. 그냥 작년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지 말자, 그거를 좀 계속 염두하고 있어요. 조승아 평가사님한테 감사하고 꼭 합격해서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항상 그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. 시험이 다가올수록 내가 바꿀 수 있는 거는 이제 내 마음밖에 없다. 그런 마인드로 시험장에서 좀 패기 있게 주변에 좀 많이 안 휘둘리고 나만의 그 기준을 잡고 가면 좋지 않을까. 근데 이게 저도 쉽지 않고 누구에게나 쉽지 않으니까 잘 이루어지면 좋지 않을까요? 저한테도 하는 말이기도 하고 횡설수설했네요.